안녕하십니까. 시니그드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계속 요즘 한 며칠 연속으로 북한과 관련된 또 현 정부의 문제점, 실태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욱 부쩍 이 정부가 자신들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권 말기가 되고 또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겠죠. 자, 평양에 고급 땡땡이, 이 땡땡이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2탄을 막아라. 대북 송금 뭡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갖다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그걸 대통령 선거에 활용을 했죠. 그 대북 송금 제2탄이 지금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분명히 지금 봉쇄되어 있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그런데 북한이 봉쇄되어 있는데 대북 환적이 있다고? 이상합니다. 미국의 코스트가드, 즉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7월 30일, 우리 시간으로 7월 31일 느닷없는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경고를 했냐? 칼 슐츠 미 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요청이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에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 후죠? 미국 시간으로 7월 3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7월 31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코스트가드, 이 전 세계의 연안 지역의 어떤 그 해안 활동을 경비하고 관리하는 이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관련한 수상한 환적 작업이 대규모로 있다. 그동안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하필 이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규모로 있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북한 봉쇄를 아직 안 풀었죠. 그런데 어디서 기름이 지금 북한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8월 4일날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의 정제유 가격이 또다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정제유를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중 간 물 및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데일리 NK의 복수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1kg에 6,800원에 거래되어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보다 약 7% 하락했다. 신의주, 해산 등 다른 지역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말 중국에서 정제유가 수입된 후 지방까지 휘발유, 경유 공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중 간 공식적인 무역 재개를 의미하는 시그널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국제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북한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광물을 수출하는 모종의 계약을 토대로 북한이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자, 정제유, 중국이 북한에 정제유 좀 준 거 지난달에 있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경유, 공이 지금 40%에서 50%까지 확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보다 또 7% 또 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름값 자꾸 오르고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북한은 기름값이 자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제유를 제공받고 그 대신 북한은 광물을 주기로 했는데 광물을 수출하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 위반을 풀어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박지원이 북한의 광물 수출 허용하는 거 이거를 북한이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만들어줘야 된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허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중국에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북한은 또 추가로 수출해서 캐시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자라는 게 박지원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도 주는데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체면이 안 서지. 통일부의 비밀 물자 반출 승인을 7월 30일 했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미국의 코스트가드 사령관이 지금 불법 환적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어. 해군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 즉각 투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간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적으로 물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 반출 승인했다. 그러나 누가 어느 단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 것은 말할 수 없다. 국가 이익이다. 국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근데 이건 이제 공식적인 레벨에서 이야기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상당히 많은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코스트가드 사령관이 갑자기 이 시기에 경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뭔가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언가가 북한에 들어갔던 정황이 지금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통일부 대북 물자 반출 다음 날 평양에 쌀이 확 풀려버렸어요. 평양이 올 초에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군량미를 풀어서 쌀을 줘라 라고 했는데 군량미 창고를 열어보니까 쌀이 없었죠. 그런데 평양에 5일치를 줬다. 그로부터는 없다. 이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5일치 쌀이 공급되었다. 판 것도 아니고 공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줬다라는 겁니다. 8월 4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당국이 지난 7월 31일부터 중앙당과 군, 보위부 등 특수기관에 5일치의 쌀을 공급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올해 곡물 부족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 당국이 전시 비축미를 전량 세대, 즉 식량이 떨어진 세대와 지방기관 및 기업소 근로자에게 공급했다. 라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한 바 있다. 자, 분명히 올 초에 전량 세대에게 쌀을 지급해줘라. 그렇지만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좀 싸게 팔아라.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쌀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군과 보위부 이런 무력기관, 특수기관에게 5일치의 쌀을 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쌀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전 북한 인민들이 다 골고루 먹을 만큼은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그 쌀이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평양 엘리트들이 그동안 구경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고품질의 쌀이 들어왔더라 이겁니다. 자, 북한 내부 소식통은 5일치 쌀이 공급됐는데 쌀의 질이 상당히 좋다. 조선 쌀에는 돌이 섞여 있는데 이번에 공급으로 나온 쌀은 돌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쌀이다 라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서 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밥을 해보면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다. 조선 쌀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쌀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덧붙였다. 아니, 북한은 이제 도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돌이 막 섞여 있는데 요즘 뭐 우리 한국 도정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우리 쌀에 돌 없죠. 그런 것처럼 돌이 없더라. 그리고 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북한의 쌀 전문가가 밥을 지어보니 찰기가 있고 윤기가 흐르고 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쌀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 한국 쌀 우리 밥 같이 지어 놓으면 정말 뭐 기름이 잘 흐르는 것 같고 참 좋죠. 북한은 푸석푸석한 그런 거나 보다가 이거 보니까 뭐야 쌀이 왜 이래 좋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쌀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태국에서 왔을까? 베트남에서 왔을까? 중국에서 왔을까? 일본에서 왔을까? 한국에서 왔을까?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디카 라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안남미라고 부르는 중국 남부지방 이남에서 생산하는 중국 남부지방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는 바로 안남미, 인디카 라이스가 있어요. 그 계열의 쌀입니다. 그리고 중국 북부 지역은 주로 쌀이 아니고 밀가루를 먹는데 그리고 쌀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안남미는 아니고 자포니카 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한국, 중국 북부 지역은 자포니카 라이스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걸 따로따로 개량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개량했죠. 과거에는 뭐 일본의 아키아와리 뭐 좋다 뭐 이랬는데 지금 우리 한국 쌀이 일본의 아키다현에서 나오는 쌀보다 훨씬 더 좋죠. 워낙 개량을 잘해가지고 뭐 우리 햇반만 하더라도 그거 뭐 데워 먹으면 봐도 뭐 윤기가 잘 흐릅니다. 냉동했던 햇반도.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쌀을 만드는 나라들 중에서 동남아시아는 지금 식량 위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출 통제에 걸려 있어요. 쌀이. 그리고 중국은 작황이 악화되어서 이 비료까지도 지금 수출 제한을 하는데 중국은 2025년까지 곡물이 1.3억 톤이 부족하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곡물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북부 지역에 쌀이 있다 하더라도 우창쌀이 이제 중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윤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우창쌀은 너무 비싸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공짜로 공급해주는 쌀을 그렇게 우창쌀 같은 엄청나게 비싼 윤기가 찰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쌀을 줬을까요? 중국인들 자기애들도 제대로 못 먹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일본은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에 불법 환전까지 해가면서 쌀을 줄 리가 없죠. 그러면 누구냐? 한국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뭐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통일부에서 대북 물자 반출 승인한 그 즈음에 그리고 미국 코스트가드 사령관이 지금 불법 환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해군에 요청하면 즉각 우리 경비함들 투입하겠다. 라고 발표한 그 다음 날부터 평양에 쌀이 확 풀렸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쌀을 줬다. 어딘가가 바로 어디 아니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비락이냐 평양의 고급 쌀 배급과 동시에 터져나온 액션들이죠. 뭐 그냥 드리플로 그냥 액션이 나옵니다. 박지원은 고급 양주, 양복도 그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고급 양주 그리고 고급 양복이 생필품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생필품이라 이겁니다. 누구의? 최고 권력층들, 상류층, 북한 상류층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만인이 평등한 공산사회주의의 상류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대놓고 상류층이라고 인정해요. 왜? 사실은 공산주의가 이 소수의 인텔리겐차가 끌고 간다. 국민 전체는 개돼지. 니들은 그냥 일만 해.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 그렇지만 누군가는 잘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게 소수의 인텔리겐차야. 그래서 공산사회주의는 모든 것은 많이는 평등하지만 그 위에 또 평등한 또 조금 평등한 게 또 있다. 라고 하는 게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텔리겐차 즉 북한이 지금 현재 걔들 뭐 인텔리는 아닙니다만은 최상류층 권력층 그들에게 선물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이죠. 송영길이 여기 이제 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 열어주자. 그렇게 해서 김정은에게 캐시가 팍팍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자. 그리고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지점 지으면 이거 인질되는 거 아니냐. 그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주죠. 그리고 서른 옛날에 이해창 전 총재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20만 달러 뇌물 받았다고 거짓말 가짜뉴스 터뜨려서 이해창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했던 사람이죠. 그 서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자. 연판장에 100명 정도 서명할 것이다.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그 기분 나쁘다 라고 한 그 즉시 서른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범좌파 국회의원들이 대거 지금 서명해서 100명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7, 80명 넘어갔으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김여정, 김정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자, 21년 전의 데자뷰입니다. 북한에 돈과 식량을 주고 정상회담 구걸하는 건가? 21년 전에 9.15 공동성명하고 뭐 지금 뭐 9.15 정신이다 어떻게 하지만은 사실 그거 돈 주고 산 거죠. 정상회담 발표가 정말 뭐 몇 시간 전까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왜냐? 잔금이 입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금 딱 입금되자마자 오케이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한다. 라고 발표하고 바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죠. 그리고는 노벨 평화상, 노벨 연금술상이네요. 그걸 이제 누군가가 또 수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지원이가 징역 3년 받았던 사람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그랬는데 이런 일을 했던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이 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CIA 국장 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너무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비서실장 박지원이가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송호경이하고 카운터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돈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 고 정몽원 당시 정몽원 회장에게 야 니들 금강산 거기 가는 거 배하고 다 지금 니들 독점하니까 돈 내. 해가지고 현대상선 2억 달러, 현대건설 1억 5천만 달러, 현대전자 1억 달러, 그리고 현물 5천만 달러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 주는데
현대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산업은행에다가 대출해줘. 그래서 산업은행이 여기다 대출을 해줍니다. 현대에다가. 그래서 현대는 그 대출 받은 돈을 박지원에게 주죠. 그래서 박지원은 그걸 가지고 북한의 여러 바깥 계좌로 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잔금이 딱 입금되고 나니까 북한이 오케이, 정상회담 오케이, 올라오시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정상회담하고 그걸 뭐 숭고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이제 또 그 박지원이가 받았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또 해 나가면서 또 깨알같이 돈 좀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 받은 걸 가지고 이 죄를 받았죠. 그래서 박지원은 토탈 3년, 징역 3년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뭐 수십 년 받아야죠. 그런데 노무현 때, 이왕 지금 이게 불거졌으니까 우리가 처리해 드릴게요. 해서 3년 딱 때리고, 아주 가볍게 3년 때리고 1년 6개월 만에 사면 복권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또 정권 재창출했죠. 그걸 지금 시즌2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자, 박지원이. 참,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 기생해서 중국과 북한을 위해 부역하고 있는 자들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전부 각성해서 이들 심판해야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좌파들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죠. 그래서 깨시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깨어있는 책임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민주주의는. 왜냐? 좌파들은 책임은 지지 않아요. 뭐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잘 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건전하게 세금도 잘 내고 국방의 의무도 투철히 하고 다 하는, 책임지는 이런 시민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책임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다. 결코 분열되지 않고 조직해서 깨쳐나가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야 아직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합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 명이 딱 결정되면 저 사람은 과거에 말이야 뭘 했어, 저 사람은 과거에 뭘 했어,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가 사실은 좌파 공산사회주의 세력에 부역하는 자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일화되면, 한 명이 뽑히면 그 외에는 어떠한 잡음도 불허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달려나가야 된다. 그리고는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